자, 그렇다면 오늘 약보합권 출발하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중동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안에서 오늘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세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섹터별로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다소 압박하는 요인들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도 살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산업 생산 지표가 그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선 기업 재고 그리고 5년물에 대한 인플레이션 연동체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우와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가 미국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매 판매 지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2달 연속 뒷걸음질 쳤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이끌었는데요.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커다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0.6% 감소보다 훨씬 더 부진한 수치였고요. 지난 4월 소매 판매 역시 0.1% 감소한 것으로 수정되면서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있는 2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소비 감소의 배경에는 결국 관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자동차 같은 내구 재구매를 서둘렀다 보니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불안감과 악화된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의 13개 부분 중 7개의 부문에서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자동차와 건축자재, 주유소 매출이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보고서에서 유일한 서비스 부문인 레스토랑과 주점, 결국 외식에 대한 지출은 2023년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소비자들이 외식 같은 서비스 지출부터 줄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총생산 혹은 GDP 계산에 직접 반영되는 통제금 판매, 코어 소매 판매는 가구와 스포츠용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이런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좀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전격적으로 무역 협상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일본 총리는 별다른 성과를 없앴지 못했지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회동을 갖고 양국 무역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하면서 합의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결국 저율 관세 할당, 이른바 TQR을 영국산 자동차에 적용하기로 한 점인데요. 이는 연간 10만 대까지 수입되는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25%가 아닌 10%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물량을 넘어서면 다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로 농산물 보호에 쓰이던 이런 TQR을 자동차 품목에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멕시코에서도 철강에 이를 통해서 적용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저번 주에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일단 영국은 미국의 관세 양보에 화답해 미국산 소고기와 에탄올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우리 돈으로 약 13조 8천억 원 규모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기로 했고요. 동시에 몇 가지 발언들을 트럼프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더했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바로 의약품 관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조만간 곧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시점이나 대상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무역 압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고요. 다른 무역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EU에 대해서는 아직 공정한 무역 협상안을 그들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반면 일본과는 아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합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은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협상이 아직 쉽지 않음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휴전보다 더 나은 합의를 찾고 있고 협상할 마음이 거의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심지어 G7 같은 경우도 현재 이란이 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으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부분들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틱톡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매각 시한을 아마도 연장할 것이며 시진핑 주석이 결국에는 이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번에 One Big Beautiful Bill이 상원 공화당에 올라갔습니다. 현재 상원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대규모 감세 법안에는 결국 기업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준 내용이 핵심인데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을
하원 때보다도 더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당내에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번 상원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감세 조치를 대부분 유지하고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등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추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R&D에 대한 비용 공제와 신규 장비 투자 비용 등 핵심적인 기업 세금 감면에 대한 혜택 세 가지를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조치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 감세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을 하원에서 통과된 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삭감할 계획인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태양광 섹터 급락하고 있고요. 다만 이 메디케이드 삭감안을 관련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조시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서 농촌 지역들의 병원들이 문 닫게 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현재 공화당에서 상원에서 단 3표만 있다래도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지도부의 고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주지방세, 이른바 솔트 공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법안에는 일단 현행 1만 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앞으로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 부자와 기업만 혜택을 보는 전형적인 계급 전쟁이라면서 즉각 비판을 했고요. 공화당 지도부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법안을 표결에 붙여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는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소매 판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던 중 이 현지 연결로 오디오 송출이 잠시 원활하지 않았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는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정 그리고 트럼프 법안에 대한 이 상원 공화당원들의 움직임들 체크해봤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